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1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본격적인 지상전에 돌입한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최대 도시인 가자시티에 진입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체계적으로 진전하고 있다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휴전에 합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마스는 휴전과 석방 협상에 응하라고 촉구하는 인질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다양한 심리 전략으로 이스라엘의 분열을 꾀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국회 시정연설에 나섭니다. 국회 지도부와 사전 환담도 하는데 지난해엔 불참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돕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만간 관련 논의가 진행될 전망인데 실현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 씨를 둘러싼 파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까지 추가됐는데 경찰은 각종 사기 의혹에 남 씨가 연루됐는지도 들여다본다는 방침입니다.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NC가 KT를 9대5로 꺾었습니다. 선발 투수 패디는 플레이오프 최다인 탈삼진 12개를 잡아내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하마스 소탕을 위해서 가자지구 지상전에 본격 돌입한 이스라엘군이 작전 규모를 확대하며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지상군이 가자지구 북부에서 작전을 확대하며 건물과 땅굴 등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공격하려던 하마스 대원 수십 명을 제거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이스라엘군이 계획에 따라서 가자지구에서 서서히 전진하고 있으며 확대된 지상전을 수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외신들은 탱크 등을 앞세운 이스라엘 지상군이 가자지구 최대 도시인 가자시티 외곽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누적 사망자가 8,306명으로 늘었으며 이 가운데 아동이 최소 3,45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지상전에 본격 돌입한 이스라엘군이 체계적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진단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전시 내각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지상 진입을 신중하고 아주 강력하게 단계별로 확대해 체계적으로 한 걸음씩 진전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군 작전 중에도 납치된 이들이 풀려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작전은 그들이 풀려날 기회를 제공해주는 만큼 우리는 이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와의 전쟁 2단계를 선언하고 가자지구에서 지상작전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2단계 전쟁은 결국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땅굴 속 싸움이 승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류재훈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연일 지상작전을 확대하면서 가자지구 깊숙이 진입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불도저로 장애물을 치우고 탱크들이 지나갈 진입로를 닦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일요일 작전에서도 450여 곳의 목표물을 집중 타격했고 수십 명의 테러 분자들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휘소와 관측소 등도 공격해 하마스 지휘제대의 지휘관들도 제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선언한 전쟁 2단계에서는 더욱 강화된 작전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הפעולה הקרקעית מורכבת וכוללת סיכונים. אנחנו נעשה הכל מהאוויר, מהים ומהיבשה על מנת להבטיח את ביטחונם של כוחותינו.
이스라엘군의 2단계 전쟁 승패는 큰 피해를 입지 않고 땅굴 속 하마스를 제거할 수 있느냐에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500km에 이르는 거미줄망의 엄청난 규모에다 무기고 등 모든 전투 지휘 체계를 갖추고 있고 다양한 방어 체제로 자칫 이스라엘군에게 죽음의 덫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המלחמה בתוככי הרצועה תהיה קשה וארוכה, ואנחנו ערוכים לכך. זאת מלחמת העצמאות השנייה שלנו. 이에 따라 이스라엘군은 벙커버스터 등 다양한 무기를 활용하면서 지역을 조금씩 잘라 하마스를 해체해가는 전략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이스라엘의 대규모 폭격으로 가자 지구 내부 상황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입니다. 완전 봉쇄 속에 주민들이 극한 상황에 내몰리면서 약탈이 일어나는 등 사회 질서에도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최용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까맣게 다 타버린 도시,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건물들이 즐비합니다. 이스라엘이 폭격의 강도를 한층 높이면서 가자 지구 곳곳이 초토화됐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 아래 생존자를 구하기 위한 필사적인 맨손 구조 작업이 펼쳐집니다. كنا 3 ساعات مش عارفين نطلع نص مبين نص جوا البطون كله فوق مش عارفين نسوي حاجة ولا عارفين نطول حاجة. 대규모 폭격으로 통신마저 마비돼 헤어진 가족들은 서로의 생사 여부조차 알 수 없습니다. فش لانه اعلن عن الراديو انه فش نت والجوال طفى فش اي على اشاره للنت او للاتصال. 완전 봉쇄 3주째 식량 등 물자가 바닥나자 유엔의 구호물품 창고까지 털렸습니다. 주민 수천 명이 물품 창고 4곳에 난입해 생필품을 마구 가져간 겁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사회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한 위험한 신호라고 우려했습니다. This is an indication that people in Gaza have reached a breaking point. The levels of desperation, their frustration, their fear, their concern. 수돗물도 끊겨 바닷물로 설거지와 빨래를 하는 모습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병원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하루에만 수십 명씩 밀려드는 사상자로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인데 연료와 의약품 공급이 끊기면서 가자지구 병원 가운데 3분의 1은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사람들은 늘어만 가는데 이들을 묻을 묘지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كل يوم تقريبا يجينا 50 ل 60 70 شهيد. فالعدد الهائل في المقبره ما تتحمله يعني. 특히 어린이들의 희생이 큽니다. 가자지구 내 사망자 수 8천여 명 가운데 어린이 사망자는 이미 3천 명을 훌쩍 넘어서 지난 3년간 세계 20여 개 분쟁 지역의 연간 어린이 사망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지난 25일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배관 청소 중에 작업자들이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액체를 뒤집어 쓴 사고에서 분출된 액체의 양이 애초에 알려진 수치보다 수십 배에 달한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조사 결과 애초에 공표한 양의 수십 배에 달하는 액체가 분출한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전력은 사고 당시 현장 바닥에 남아있던 액체 양에 근거해서 100mm라고 발표를 했지만 그 후 인부들의 증언과 바닥 흔적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추정치를 정정했습니다. 람 이메뉴얼 주 일본 미국 대사는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에 대한 대응 조치로 미국이 처음으로 주일 미군용 일본 수산물을 구매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메뉴얼 대사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경제 전쟁의 일환으로 평가하고 워싱턴이 여파를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될 방안을 좀 더 광범위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메뉴얼 대사는 가리비를 포함한 주일 미군용 일본 수산물 구매와 관련해 장기 계약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국회 시정연설에 나섭니다. 국회 지도부와 사전 환담도 하는데 지난해 시정연설을 보이콧하고 환담 역시 불참을 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손은 잡았지만 어색함까지 숨길 순 없었던 몇 차례의 짧은 만남.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17개월 동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각종 행사장에서 스치듯 인사한 게 전부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잊을만 하면 이른바 영수회담을 제의했지만 대통령실은 사법 리스크 등을 이유로 독대의 난색을 표해왔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이 한자리에서 마주 앉게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들고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는 윤 대통령과 사전 환담에서 만나는 겁니다. 오부 요인과 여야 지도부가 함께하는 차담회 성격이라 밀도 있는 대화는 어렵겠지만 대통령실은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잘 경청하겠다고 언급했고 민주당은 이 대표 결단으로 참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세 번째 국회 단상에 올라 건전 재정 기조인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국정 운영의 소회와 최근 현안까지 두루 언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두 차례 시정연설은 냉탕과 온탕을 오갔습니다. 취임 엿새 만에 코로나 추경안을 들고 갔을 땐 의회주의와 초당적 협력을 말하며 의원 모두와 손잡아 18차례 박수를 받았지만 5달 뒤 예산안 시정연설 땐 야당 보이콧 속에 문재인 정부의 날을 세웠습니다. 이 자리가 우리의 빛나는 의회주의 역사에 자랑스러운 한 페이지로 기록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이 결국 재정 수지 적자를 빠르게 확대시켰고 이번 시정연설은 특히 여야 신사협정의 첫 시험대라 눈길을 끄는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지난주 회의장 내 피켓 부착이나 상대 당을 향한 야유, 고성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최근 부쩍 소통과 변화를 강조하는 윤 대통령이 과감한 협치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언급되고 있어서 10월의 마지막 날 정치권 시선은 여의도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영남권 중진들의 험지 출마론에 불을 지핀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정치인이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사상 전환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인 위원장은 어제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많은 경우 국민이 희생해 정치인이 득을 봤지만 이제 문화를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험지 출마로는 영남의 훌륭한 국회의원들이 경쟁력이 있으면 서울에 와서 도왔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그보다 더 큰 의미도 작은 의미도 아니라며 자신이 뒤로 한 발 물러났다는 해석은 잘못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대구 경북 지역 일부 의원은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에 서야 한다고 말한 인요한 혁신위원장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대구 달서병이 지역구인 김용판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 위원장의 발언 때문에 지역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며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동구갑이 지역구인 류성걸 의원 역시 오전에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같은 취지의 의견을 피력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류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김 의원과 같은 의견을 피력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반박하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한 발언은 일체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이른바 자객공천과 친명계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을 계기로 재점화되는 양상입니다. 공천 불이익에 대한 비명계의 우려가 상당한 만큼 공천 실무를 총괄한 사무총장의 거취 문제까지 덩달아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후폭풍으로 공석이 됐던 당직 인선이 마무리된 뒤 열린 첫 민주당 지도부 회의. 이 대표는 호남 출신이자 친이낙연계로 분류되는 이계호 신임 정책위의장을 직접 소개했습니다. 정책위 의장님, 첫 회의 참석인데 간단히 말씀하시죠. 상견례 차원의 자리이긴 했지만 당 안팎에선 당무 의결권을 가진 지명직 최고위원회, 친명계 원외 인사를 앉힌 데 대한 반발 여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거듭 통합 의지를 강조했던 겁니다. 하지만 비명계를 중심으로는 내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이른바 속가내기가 펼쳐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여전합니다. 적잖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비명계 현역 의원의 지역구에 출사표를 낸 인물이 지명직 최고위원, 즉 지도부의 일원으로 입성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잠시 수면 아래 있는 체포한 가결파 징계 문제가 어떤 형태로든 다시 떠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비명계 내에선 내년 총선 공천 실무를 총괄할 핵심 당직인 사무총장을 친명이 아닌 개파색이 옅은 인물로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사무총장을 교체를 해야 된다. 네. 이런 거는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깊은 불신을 갖고 있는 거죠. 공천이나 여러 가지 당무 운영에 있어서 공정치 못한 네. 불공정한 처사들이 많을 것이다. 물론 당 지도부는 이런 주장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지표와 공정한 규칙에 따라 평가할 방침인 만큼 비명계 일각이 우려하는 이른바 공천 학살은 없을 거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주장이신데 뭐 대세라고는 보지 않고요. 실무적으로 빈틈없이 서포트하는 그런 직책이니까요. 뭐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친명계 원외 인사나 비례 의원들이 비명계 현역 의원 지역구에 줄줄이 도전장을 내면서 이른바 자객 공천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내 개파 갈등이 폭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 요구에 대해 시민들이 의견을 모아 절차를 진행한다면 당론으로 정해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시장과 김포시장이 조만간 만나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실현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 이후 민생 행보를 이어가는 김기현 대표가 경기도 김포시의 차량 기지를 찾았습니다. 골드라인 과밀 등 교통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김포시 서울 편입이 화두가 됐습니다. 김 대표는 시민들 의견이 모이는 걸 전제로 당론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우리는 서울시를 편입하겠다 하는 절차를 만약에 거치신다면 적극적으로 당정협의를 통해서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시키는 절차를 진행하겠다. 경기도가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절차를 논의하는 상황에서 경기북도 대신 서울시에 편입되는 게 합리적이라는 김포시 주장에 여당 대표가 호응한 겁니다. 김 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 김포뿐 아니라 인접한 도시도 생활권과 통학권, 통근 등을 볼 때 서울과 같은 생활권이라면 주민들 의견을 존중해 서울시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다만 수도권 위기론에 대응하는 선거 전략 아니냐는 비판적 시선과 서울 면적 비대화 우려를 의식한 듯 주민들이 원하는 게 먼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저희가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주민들께서 원하시니까 지금 김포처럼 그런 게 아니라면 저희가 뭐 이것을 중앙에서 이끌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당의 의지와 별개로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되려면 서울시와 경기도, 김포시 지방의회가 각각 동의하거나 주민투표 통과가 필요하고 국회 입법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김포시는 다음 달 공청회와 여론조사로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김병수 김포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직접 만나 본격적인 공론화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가 아닌 김포시에서 먼저 논의를 제기한 거라며 거리를 두고 있어서 향후 절차를 쉽게 예측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민 동의를 전제로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굉장히 뜬금없는 발표라고 비판했습니다. 강선우 대변인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당 내부 결론을 내렸다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언급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묻자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행정구역 개편은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경남에서도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경남도는 창원시 대산면에 있는 한우 농가에서 럼피스킨병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 검사한 결과 확진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확진 농가에 있는 한우 29마리를 모두 매몰 처분하고 농가를 소독할 방침입니다. 또 내일 시작으로 계획이 됐던 백신 접종을 하루 앞당겨 오늘부터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서울 럼피스킨병 백신 400만 마리 분량을 긴급 도입해 다음 달 10일까지 접종을 마친다고 밝혔습니다.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제 브리핑을 열고 럼피스킨병 백신 도입 현황과 접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중수본은 지난 29일까지 사전 비축 물량을 포함해서 모두 243만 마리 분량의 백신을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가 물량이 해외에서 도착하면 내일 모든 지자체에 백신 공급이 마무리되고 다음 달 10일까지 접종을 마칠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재판에 넘겨진 양평군청 공무원들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사업 기한을 임의로 연장하는 등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박정영 기자입니다. 양평군청 국장 등 공무원 3명이 처음으로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회사가 경기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를 건설할 당시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연루된 공무원들입니다.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애초 허가받은 것보다 사업 기한을 2년 가까이 늘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세 차례 연기된 끝에 열린 재판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인정하세요? 한마디씩만 해주시면은. 첫 재판부터 검찰과 양평군청 공무원들은 공소 사실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쟁점은 허위 보고서 작성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공흥지구 공사가 사업 기한이 1년 7개월가량 지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윤 대통령 처가 회사가 기한 연장을 신청하자 과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기한을 늘린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양평군청 공무원들은 당시 사업 기한이 유효한 상태라면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맞받았습니다. 혐의 사실을 두고 검찰과 피고 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다음 달 27일 진행되는 2차 공판에서는 해당 문서를 결재했던 당시 양평군청 담당국장이 증인신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공흥지구 아파트 시행사의 실소유주인 윤 대통령의 처남 김모 씨 관련 재판은 2차례 미뤄지면서 다음 달 23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김 씨는 공흥지구 사업 과정에서 개발 부담금을 줄이려고 공사비를 부풀린 위조 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YTN은 대출을 책임지던 지역 농협 임원이 이른바 셀프 대출 의혹에도 별다른 징계 없이 대출 업무를 계속 맡았다는 논란을 앞서 보도해드렸습니다. 최근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했는데 판결을 앞두고 문제 임원이 사표를 제출해 농협 차원의 징계는 내릴 수 없게 됐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0년 대출을 담당하던 상무직급 임원 A씨가 배우자 명의로 농업법인을 만들어 땅을 사겠다며 32억 원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10억 원가량이 규정 한도를 넘겨 대출됐다는 이른바 셀프 대출 의혹이 YTN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매니저 처가가 위반되는지 모르고 실무자들도 별 이익이 없이 진행했길래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규정 위반인지 모르고 진행하는 거고. 1심에서는 지역 농협이 입은 피해가 없다며 무죄가 선고됐는데 지난달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실제 땅값의 8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알고도 토지 매매계약서를 내지 않는 방식으로 초과 대출을 받았다며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 A씨가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법인을 규정대로 무작위 지정하지 않고 한 곳을 임의로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 범행에 함께한 부하 직원들과 A씨 부인이 본인의 자산을 모두 팔아도 갚을 수 없을 만큼 대출금을 내준 지역농협의 대출심사위원회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는 이유로 징계도 없이 대출 업무를 계속 맡으면서 또 다른 논란을 낳았습니다. 농협중앙회는 A씨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는 바람에 감사를 진행할 수 없어 징계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뒤늦게 유죄 판결이 나오긴 했지만 농협이 징계를 미루는 사이 선고를 한 달 앞두고 A씨가 사직서를 내면서 농협이 직접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게 됐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합성해 유포할 것이라고 협박한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동대문 경찰서는 성폭력 처벌법과 채권추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 등 11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9개월 동안 대출 홍보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83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원금의 30배가 넘는 연 이자를 요구하는 등 모두 2억 3천만 원가량을 뜯은 혐의를 받습니다. 가상화폐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85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사기와 유사수신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기 조직원 17명을 붙잡아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전국에 사무실 10곳을 차려놓고 자체 개발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의 132%를 수익금으로 돌려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최근 4년 동안 392명으로부터 8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값싼 수입 소금을 가공해 국산 꽃소금인 것처럼 둔갑시켜 판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울진해양경찰서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식품가공업체 대표 47살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호주와 중국산 소금을 섞어 가공한 다음 국산 천일염을 가공해 만드는 제재 소금, 이른바 꽃소금인 것처럼 속여 판 혐의를 받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베이징에서 열린 군사안보 대화 샹산 포럼에서 밀착을 과시했습니다. 특히 최근 중동 위기를 두곤 한 목소리로 미국을 신랄하게 비난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코로나19 발병 이후 4년 만에 대면 회의로 열린 중국판 국방대화 샹산 포럼. 리상푸 국방부장의 실각으로 중국군 서열 2위인 장유샤 중앙군사위 부주석이 기조연설에 나섰습니다. 일부 국가가 세계를 전쟁의 그늘과 인도주의적 재앙으로 가득 채웠다고 신랄하게 비난했습니다. 사실상 미국을 겨냥해 중동 위기를 부추긴 주범이라고 몰아가는 겁니다. 长期拉偏架导致地区局势复杂难解，背后递刀子，不惜挑起代理人战争，以收渔翁之利。 러시아 국방장관도 한 목소리로 미국을 탓하며 자국의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합리화했습니다. Провоцируя острый кризис в Европе, Запад стремится распространить конфликтный потенциал на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ий регион, причем по нескольким направлениям. 두 사람은 개막식장에 나란히 입장하며 중러 군사 협력을 과시했습니다. 올해 10회째인 샹산 포럼엔 러시아와 북한 등 90여 개국에서 군사 대표단을 보냈습니다. 북방 선진국의 대칭점에 있는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의 안보 논리를 다지는 자리로 평가됩니다. 除了国际上公认的30余个发达国家，当今世界上多数国家都可划入全球南方之列。 미국 국방부도 부차관복급을 대표로 파견하긴 했는데 4년 전보단 격을 낮췄습니다. 다만 최근 미중 대화 분위기 속에 군사 채널 복원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읽힙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한국 바둑 팬들에게도 잘 알려진 일본의 바둑 천재 나카무라 스미레가 한국 프로로 이적합니다. 나카무라 3단은 수준 높은 바둑으로 한층 강해지고 싶다며 자신의 한국행 이유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올해 14살로 일본이 자랑하는 바둑 천재 나카무라 스미레가 한국행을 확정한 뒤 열린 기자회견. 현대 바둑의 종주국인 일본의 프로 기사가 해외로 이적하는 첫 사례인 만큼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나카무라 3단은 더 강해지고 싶어서라며 한국행 이유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強くなって尊敬される棋士になりたいですし、韓国リーグに出場できる棋士になりたいです。 나카무라는 바둑 구단인 부친의 영향으로 3살 때 처음 바둑을 접한 뒤 2017년부터 2년여 동안 한국에서 바둑을 공부했습니다. 10살 때인 2019년 4월 일본 바둑 역사상 최연소 프로 기사가 됐고 지난 2월 일본 여류 기성전에서 우승하며 역대 최연소 타이틀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한 계기가 필요했다고 밝혔습니다. より高いレベルの環境で勉強することが今の私には必要だと思い、こうした決断に至りました。 한국어도 능통한 것으로 알려진 나카무라는 한국에 대한 애착도 드러냈습니다.
일본 기원 측은 그의 이적을 아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지만 세계화가 진행되는 만큼 바둑계의 새 역사를 쓸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의 많은 팬들에게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카무라 3단은 내년 2월 말까지 일본에서 활동한 뒤 3월부터 한국 기전에 본격적으로 참가합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우입니다. 프로야구 NC가 선발 패디의 호투와 타선의 집중력을 앞세워 KT를 9대5로 꺾고 플레이오프 1차전을 승리했습니다. 정규리그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패디는 6회까지 탈삼진 12개를 잡아내며 1실점으로 KT 타선을 잠재우고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손아섭과 권희동, 오영수는 나란히 3안타씩을 쳐내며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플레이오프 2차전에선 NC의 신민혁과 KT의 벤자민이 선발 맞대결을 펼칩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인질 영상을 공개하며 협상에 응하라고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지상작전에 돌입한 이스라엘 측은 잔인한 심리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하마스가 공개한 여성 인질 3명의 영상입니다. 가운데 앉은 여성은 진작에 휴전했어야 한다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꾸짖고 인질 석방 협상에 응하라고 촉구합니다. 하마스는 화면에 등장하는 여성들이 시온주의자 인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영상은 즉각 퍼져나갔고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찾고 있는 인질 가족들에게는 그나마 희소식으로 전해졌습니다. It gives us a lot of hope to see that they're still alive. We haven't given up on them yet. 이스라엘 언론은 영상 속 인질들이 하마스가 적어준 내용을 말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일간지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군의 지상작전이 거세지자 하마스가 다양한 심리조종 전략을 동원해 이스라엘의 분열을 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 역시 잔인한 심리 선전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영상에 등장한 여성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면서 납치되거나 실종된 모든 사람을 집으로 데려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하마스는 가자 지구로 연료 반입을 요구하면서 다수의 인질 석방 의사를 밝혔지만 이스라엘이 거부하면서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240명가량이 인질로 잡힌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가자 지구의 인도주의적 위기가 재앙 수준으로 치달아 주민들이 한계 상황에 몰리면서 최소한의 사회적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 UNRWA가 지난 28일 주민 수천 명이 데이르 알발라 등 가자지구 중부와 남부에 있는 몇몇 유엔 구호품 창고에 난입해 밀가루와 비누 등을 약탈해 갔다고 밝혔습니다. 또 29일 성명에서 가자지구 주민들이 구호품 창고와 물품 배분센터에 난입해 생존에 필요한 물품들을 가져가고 있다면서 이는 시민적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걱정스러운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국회 시정연설에 나섭니다. 지난해 대통령 취임 후 3번째 시정연설에 나서는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 기조로 짠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국정 운영 철학과 소회, 최근 현안 등을 두루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사전 환담을 통해 오부 요인과 여야 지도부를 만나는데 지난해 시정연설을 보이콧하고 환담 역시 불참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과 관련해 국민 고통에 제대로 응답하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기조의 전면적인 전환이 있고 생각이 바뀐 것 같다고 평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1년 반 동안 아무런 대책 없이 경제와 민생을 방치했다며 민생 예산은 물론 미래 성장을 견인할 연구개발 R&D 예산마저 삭감하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영남권 중진 의원들의 험지 출마론을 꺼내든 이뉴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이번엔 정치인은 국민을 위해서 희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내 반발 기류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도 읽히는데 TK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이뉴한 혁신위는 출범 뒤 첫 공식 일정으로 광주 5.18 민주묘역을 찾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며 반성 쇄신과 함께 통합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어진 현충원 참배에선 희생정신을 강조하며 영남권 물갈이론의 불씨를 더욱 지폈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희생하고 국민한테 이득이 되는 그런 사상 전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당 총선 위기론의 한복판에 자리한 수도권 원외 인사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끌려오는 식으로 비춰선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더라도 험지를 택해야 한다며 영남권 중진 의원들의 자발적 결단과 희생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당사자로 거론된 김기현 대표 등 당 지도부는 공개 대응을 자제하며 최대한 말을 아꼈습니다. 혁신위에서 아직 제안을 해온 바가 없어서요. 제안을 정식으로 해오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남권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강한 불만의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이뉴한 위원장의 이른바 낙동강 하류 발언을 두고는 공식 사과가 필요한 해당 행위라고 거칠게 쏘아붙였습니다. 뒷전에서는 그 말 자체는 마치 잡아놓은 고기 취급하는 격이다. 해당에 각각에 대한 그런 운동이다. 거기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하는 게 맞다라고 오늘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준석, 홍준표 등 당 윤리위의 징계를 받은 인사들에 대한 이 혁신위의 대사면 제안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공개적인 모욕을 주더니 이제와 아량 베풀듯 접근한다는 두 사람의 거듭된 비판에 이 당 지도부가 자중하라며 직격한 겁니다. 일부 댓글에 보니까 콩카콜라인 줄 알았는데 쉰카콜라구나. 다시 시험을 봐서 다른 학교로 가려고 하는지 큰 걸 정리해 놓고 난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얘기하는 게 옳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홍준표 시장 역시 애들과 싸우지 않겠다며 곧바로 불쾌감을 표시하며 밀리지 않았습니다. 사멸이라는 것은 죄 지은 자를 용서해주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단순히 징계 취소해버리면 될 걸 그걸 왜 사멸이라는 용어를 씁니까? 이뉴한 혁신이발 쇄신 논의가 연일 여당 내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통합과 혁신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강한 의지가 이 총선을 앞두고 민감한 당내 여론에 어떤 식으로 투영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 씨를 둘러싼 파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전 씨가 남 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남 씨가 사기에 연루됐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전청조 씨가 최근 경찰에 입건된 내용은 아동학대 혐의입니다. 남현희 씨의 중학생 조카에게 여러 차례 골프채를 휘둘러 폭행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지난 8월 말부터 지난달 초 사이 경기도 성남에 있는 남 씨 어머니 집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학대 사실을 인지한 아동학대 전문기관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로써 전 씨는 앞서 고소고발이 접수된 각종 사기 혐의와 남 씨를 스토킹한 혐의에 더해 아동학대 혐의로도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은 국민적 의구심이 큰 사안이라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에 대해 제기된 고소와 고발, 진정 등 모두 3건을 병합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경찰은 지난 27일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전 씨가 앱 개발 투자 명목으로 2천만 원을 가로챘다는 혐의 관련입니다. 경찰은 전 씨의 체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신병 처리를 판단할 때 스토킹 신고와 사기 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남 씨는 라디오 방송에 나와 전 씨에게 완벽하게 속은 피해자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결국에는 저도 그리고 저희 가족들도 저희 아카데미 선생님들도 피해본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나쁜 짓을 많이 해왔어요. 전 정조가. 저도 고소를 할 생각이에요. 하지만 경찰은 전 씨의 각종 사기 혐의에 남 씨가 공범으로 연루됐을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폭넓게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어제 오후 2시 50분쯤 서울 가산동 서부 간선도로에서 달리던 승용차가 지하차도 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인 40대 남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며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어제 낮 1시 50분쯤 서울 경운동에 있는 종로경찰서 철거 현장에서 15m 높이의 가림막이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근 건물 유리창이 일부 파손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과 종로구청은 철거 현장 주변에 안전조치를 취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한 학생 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됐지만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수업 방해로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등에 대한 혼선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이 일종의 안내서를 배포했는데요. 현장 교사들은 관련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반응입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서울의 각 학교에 배포된 학생 생활규정 길라잡이입니다.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하는 절차와 사례가 구체적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우선 2차례 이상 주의를 주고도 방해가 계속되면 남은 수업 시간 동안 교실 내 다른 좌석이나 운동장 등 지정된 위치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으면 쉬는 시간에도 학생을 분리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보호자에게 연락해 가정학습을 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을 교장, 교감실에 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교장의 지도 관리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서희초 사안 이후로 이제 교사분들의 어떤 요구하는 바들이 많아서 이 분리지도하는 부분에 대한 지도 감독, 총괄은 학교장이 해 주십사라고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수업 중 엎드려 잠자는 학생을 깨울 수 있고 학생이 담배를 피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객관적 정황이나 신고만으로도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 교사들은 학생을 지도할 인력과 시설이 부족해 실제로 조치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근데 이러기 위해서 예산 및 인력, 지원이 필요하잖아요. 누가 할 것인가, 어느 공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학교 현장에서는 이것을 정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갈등이 유발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서울시교육청은 부족한 점은 보완해 나간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인력 부족으로 인한 한계는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 반 동안은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입니다. 기후변화로 가을 산불이 잦아지고 대형화하자 산림당국이 원인별 맞춤형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단풍물이 든 가을산에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제일 먼저 고성능 산불 진화차가 투입돼 강한 수압으로 물을 뿜어냅니다. 임도가 없는 지역에 불이 나면 진화 헬기가 출동합니다. 중형 헬기와 러시아산 헬기가 편대 비행을 하고 초대형 헬기가 등장해 8톤의 물을 쏟아붓습니다. 가을 산불을 대비하기 위해 유관기관이 총 출동한 산불 합동진화 훈련입니다. 매년 1회씩 전국에 대형 산불 훈련을 하는데요. 이 훈련을 통해서 사전에 관계자들이 충분한 경험과 요령을, 절차를 습득하기 위한 대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을철 산불은 평균 35건, 연간 산불의 7%로 비중이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는 무려 66건, 23헥타의 피해를 주며 2배가량 급증했습니다. 올해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끝나고 지역 축제와
등산객이 급증하며 산불 위험 요인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가을철 산불의 원인을 보면 입산자 실화가 가장 많고 소각 산불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산불 주요 원인별 맞춤형 대책으로 산불 발생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계획입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산불 취약 지역의 입산 통제와 등산로 폐쇄에 나섭니다. 또 봄철에 시행하던 농가 영농 부산물 파쇄를 가을로 앞당겨 지원하고 산림 주변 화목 보일러 일제 점검도 진행됩니다. 인공지능과 첨단 CCTV를 연계해 산불 24시간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드론을 활용해 취약 시간대 소각 활동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산불 위험이 높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산불 원인별로 맞춤형 예방 대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감시와 예측을 고도화해서 산불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림청은 이 기간 119, 112를 통해서도 산불 신고가 접수될 수 있도록 긴급 신고 통합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YTN 김민우입니다. 한일 해협을 사이에 둔 한국과 일본 8개 자치단체가 전남 여수에 모였습니다. 30년 넘게 이어온 지방정부 교류의 장인데요. 양국의 관광산업 활성화와 문화경제사업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한려 수도의 중심 전남 여수에 한일 해협을 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남과 부산, 경남, 제주, 그리고 일본의 후쿠오카와 시가, 나가사키, 야마구치 등 모두 8개 시도현입니다. 올해 모임은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관광 활성화를 주제로 공동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관광 활성화에 대해 논의한 결과 한일 해협권의 상호 협력하에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8개 시도지사들은 각 자치단체가 가진 관광 자원을 공유했습니다. 2024년 사천 에어쇼와 제주 국제 청년 포럼, 2030년 세계 박람회 부산 유치 등을 적극 지지하고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라남도로 2025년 목포 미식 산업 박람회와 2026년 여수 세계선 박람회 등 세계로 도약하는 관광 수도 전남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오늘 논의 내용 중에서는 한일 해협 시도현 8개 시도현 간에 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크루즈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한일 해협연안 시도현 교류지사회의는 지난 1992년부터 한일 해협권 도시들의 공동 번영을 위해 30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호선열입니다. 프로농구 원주 DB가 수원 KT를 물리치고 개막 4연승을 달렸습니다. DB는 수원 원정 경기에서 35득점을 올린 로슨과 19득점을 기록한 알바노 등 외국인 선수들이 활약하며 91대 84로 승리했습니다. KT는 개막전 승리 이후 3연패를 당해 공동 9위로 처졌습니다. 그룹 세븐틴의 11번째 미니 음반 세븐틴스 헤븐이 발매 첫 주 판매량 509만 장을 돌파하며 K-팝 사상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소속사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는 세븐틴 미니 앨범 11집이 지난 23일 발매 이후 일주일 동안 509만 1,887장 팔린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K-팝 사상 단일 음반의 일주일 판매량이 500만 장을 넘긴 것은 세븐틴이 처음입니다. 세븐틴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국내 발매 앨범 누적 판매량이 1,104만 3,265장을 기록하며 1,000만 장 아티스트로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높아 크게 쌀쌀하지 않고요. 한낮 기온은 21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5도가량 웃도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출근길 짙은 안개가 말썽입니다. 현재 충북 진천의 가시거리가 40m, 전남 진도는 90m까지 바짝 좁혀져 있는데요. 오전까지 내륙 곳곳으로 짙은 안개가 이어지겠고 안개로 인해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김포공항, 무안공항, 광주공항에서는 저시정 경보도 발효 중인 만큼 이용객들은 운항 정보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도권과 충청, 울산은 대기 정체로 인해 오전 한때 공기가 다소 탁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3도, 청주 12.6도, 전주는 10.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4에서 5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21도, 대전 22도, 광주와 대구는 23도가 예상됩니다. 남은 한 주간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은 수도권과 영서, 충북 북부 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